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4가지 내용이 담긴 경기부양책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또는 메모랜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명령이 합법적인지 또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격돌하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발합니다. 분명한 것은 법적 소송이 이어진다는 것과 당장 시행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주말 용의자와 경찰의 총격 대치 사건 이후로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당국은 다리와 교통 차단을 통해 시카고 다운타운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이 홍콩 이슈와 관련해 홍콩인과 중국 본토인 11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한 데 대해 중국은 똑같은 숫자인 11명의 미국인에게 미국과 같은 내용의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은 홍콩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언론사 대표와 그의 아들들, 회사 간부를 외국과 공모한다는 이유로 체포했습니다. 새로운 홍콩 보안법에 따른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대만을 방문한 것은 1979년 이후 최고위직 미국 공직자의 방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진정 대만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전기자동차 출시 계획은 미국에서도 주목합니다. 부자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외식에 대해서 편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토요일에 대통령이 이제 4가지 안을 발표를 했는데 보통 이제 한국말로는 행정명령이라고 하지만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그 특별한 오더이고 말 그대로 행정명령이라는 영어 단어가 붙고 그리고 행정명령보다 약간 낮은 단계가 메모랜덤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4가지 조항 가운데 3가지는 메모랜덤 그리고 1가지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를 다 시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 정도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 돈이 전부 그 탕감되는 요즘에 그 forgive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우선 4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그 주말에 뉴스로 접하시고 나서 그럼 나 실업수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줄어들긴 했지만 받긴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모호하고요. 발표 내용 자체도 모호하고 미국에서 큰 돈을 쓰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대통령이 원하는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수당 400달러로 한다는 것.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이빅션을 좀 중지한다는 것, 돈을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중지한다는 것. 이것도 돈이 또 다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보내서 그 주정부라든가 여러 회사에 돈이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로 해야지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쓸 것인가. 대통령은 재무부와 그 주택도시개발부 여기서 돈을 낸다고 했는데 그런 돈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긴급 지출이 가능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학생 융자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4번째 페이롤 텍스를
일단 그 안 내게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굉장히 원했지만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원치 않기 때문에 공화당도 뭐 페이롤 텍스 정도 일단 멈춤해 주는 것 같고 뭐가 그렇게 표시가 나겠는가. 공화당 어려운 지금 그 11월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의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계속 이 내용을 고수하고 있다가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그 페이롤 텍스를 일단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중지시킬 수만 있지 그것을 완전히 탕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는 그때 또 다 돈을 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전부 불분명하다. 특히 이제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에 어떠한 비상 자금을 통해서 실업수당 그 $400 그 페이먼 하는 것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돈 쓰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반응은 제가 차라리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야 당연히 이게 그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법적 소송을 법적 소송이 들어가면 일단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금방 뭐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400를 받으신다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오히려 그 힘들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은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정치인이 많이 있지만 그 같은 공화당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번에 어렵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메모랜덤 내지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 전에 지금 공화당이었다가 무소속으로 그 공화당을 탈퇴한 그 미시건주가 지역구인 그 저스틴 아마시 의원의 얘기부터 전해드리자면 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을 킹처럼 행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서 킹처럼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킹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돈도 마음대로 쓰고 궁궐을 새로 지어라, 부숴라 하는 절대로 미국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쓸 때 의회를 통해서 쓰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 가운데서 대통령과 가장 최근까지도 가까웠던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연방상원 의원이 위험하다가 지난주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이 지역이 지금 격전지가 됐거든요. 민주당에게 의석을 뺏길지도 모른다로 분리가 됐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아직까지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경기부양책을 만드는 것을 나는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네시가 지역구인 역시 공화당의 라마 알렉산더 연방상원 의원은 은퇴한다고 했으니까 80이 넘었고 전혀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원래도 공화당에서 항상 온건한 의원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생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그 집 그 렌트비 내는 것 그런 많은 미국인들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일자리에서 일시 감원이나 아니면 영구히 일자리를 잃은 그런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다. 대통령도 도울 수가 있다. 그러나 항상 의회를 통해서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도 여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이 같은 그 주말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카도 레드 스테이트죠. 네브라스카의 그 벤세스 그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하게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무부,
또 뭐 주택도시개발부 아니면 국토안보부에 지금 책정돼 있는 돈을 비상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집행 중지를 요청하는 법적인 그런 소송에 들어갈 테고 그다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도 지금 옳다 하면서도 인정을 합니다. 백악관의 마크 매도 그 비서실장도 뭐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제한은 대통령은 큰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200 개인들에게 주는 이러한 것에는 손도 못 대니까 이번에 메모랜덤 내지는 행정명령에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비서실장도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돈 쓰는 큰 돈 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죠. 스몰 비즈니스 PPP 융자 같은 그런 형태도 대통령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각 주정부에 돈을 주면 주정부가 또 로컬 정부에 배분을 하고 이러한 것도 대통령이 전혀 손도 대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으로라도 말로라도 메모랜덤이라도 감히 해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레리 커드로 그 백악관의 경제자문 같은 경우 또 재무장관 같은 경우 전부 대통령의 이 같은 안을 지지하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재무장관도 재무부에서 충분히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 뭐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레리 커드로 경제자문도 마찬가지예요. Maybe we are going to go to court on them.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법원에 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말로라도 대통령의 그 지지층에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 페이롤 텍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페이롤 텍스를 본인이 재선되면 아예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페이롤 텍스가 소셜 세큐리티하고 메디케어가 다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아예 없앤다? 이것도 말이라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아직 그 확실치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주당은 제가 그냥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재무장관은 그렇게 말하는데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나의 법률 자문에게 의논을 하고 물어본 결과 나의 법률 자문의 답변은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과도 백악관과도 이것을 그 협상을 해서 더 포괄적으로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국민들을 돕는다는 게 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협상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트윗을 했어요. 거봐, 내가 얼마나 잘했어? 내가 이렇게 크게 한번 황 하니까 민주당이 협상한다고 하잖아. 지난주에 협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다가 깨진 것이지. 대통령이 굉장히 에너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같은 안을 토요일에요. 발표를 하면서 본인의 골프장에서 사람들 그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했고 이제 사람들을 조금 모았는데 보니까 maybe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거리두기 안 하고 마스크 안 썼더군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굉장히 그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주말에도 또 일부에서는 그 핫했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마운트 러시모어의 지난번에 그 독립기념일에 대통령이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그곳에서 불꽃놀이를 했잖아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의무화 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백악관이 그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 안 하는 그 주지사니까는요. 그 주지사와 같이 그 러시모어의 트럼프 대통령이 3년 반 이상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얼굴도 추가시켜야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페이크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어 라고 제안한 적이 없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 얼굴이 거기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를 동시에 다루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경기 부양책이 왜 나왔느냐.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확진자가 500만 명이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처음엔 별로 없었는데 거리 두기 안 하고 마스크 안 쓰고 본인도 또 양성 반응 나오고 하는 대통령이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확진자가 한 300만 명 되고 세 번째가 인도,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한 200만 명 됩니다. 미국의 사망자는 이제 16만 명을 넘어서 질병통제국에서조차 12월 달에 30만 명 정도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볼 때 가만 생각해 보면 날씨가 더워지면 여름에는 확진자가 확 줄어들었다가 가을에 다시 날씨 추워질 때를 걱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다 소용없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들의 감염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요. 불과 한 2주일 그 사이에 거의 10,000명 정도 아이들이 감염이 됐고, 실제로 그 교육부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막상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지 되는가? 여기에서 그 갈등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셔서 지금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걸 보니까 아이들에게 안 보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당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공화당은 보내겠다 하는 게 거의 60% 정도는 되고 무당파는 한 36% 정도 되네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20% 조금 넘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다. 그에 비해서 백신은 또 반대예요. 우리 아이 백신 맞춰야지 하는 것은 민주당은 60% 조금 넘고 공화당은 40% 조금 안 되고 무당파는 이 백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화당보다도 더 회의적이네요. 한 40%가 안 되는, 공화당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 적은 그 정도 해서 이제 부모나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교육자 가운데 교육자의 약 반 정도는 역시 교육자면서 본인들도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메모랜덤 내지는 행정명령에 아주 큰 것을 담지 못했지만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학교가 개학을 하고 할 때 대통령이 원하는 거잖아요. 개학을 하는 것은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그럴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데이케어 센터 같은데 맡기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체계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도 한참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와 연관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주 환하게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번 주에 부통령 늦었어요. 사실은 전 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부통령 후보를 발표하는 주이기도 하고, 시카고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만은 또 약탈, 경찰과 일반인들의 어떤 충돌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면서 복음주의 가운데서 가장 큰 대학인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그 총장이 지난주에 본인이 요트에서 어떤 바지 지퍼도 내리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직접 올렸다가 내리고 무기한 총장직에서는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혹시 시카고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사진만 보고 시카고의 시카고 리버에 쫙 이쪽과 이쪽을 통해서 다운타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빨간색 그 철제 다리가 쫙 올려진 것을 처음 봤습니다. 가운데가 말하자면 이음새로 돼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다리를 올려서 이제 그 통행을 막았고 교통수단도 열차도 다 지금 끊어버렸거든요. 왜 그랬냐면 지난 주말에 그 용의자와 경찰관의 용의자가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어떠한 그 교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그 무장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총에 맞았습니다. 현재 그 용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후에 일요일 밤부터 시카고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약탈이 시작됐습니다. 분명한 약탈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유홀 같은 데는요, 밤 한 12시경부터 약탈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약탈이 있었고, 그리고 베스트 바이처럼 큰 그 전자제품을 파는 곳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볼 때도.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아침에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런 것을 그 시카고 안으로 그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막고 있고 한 100명 정도가 체포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혼란 상태가 시카고에서는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조 바이든 민주당의 그 후보가 지금 누군가 후보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부통령 후보요. 물론 엘리자베스 워렌과 같은 화이트 피플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이 누구보다도 이번에 그 본인이 그 후보에서 사퇴하고 난 뒤에 조 바이든 후보에게 선거 기금을 가장 많이 모아줬다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정말로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그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여야지 되니까 그 뭐 두 가지 다일 수 있겠죠. 몇 퍼센트인지는 그 엘리자베스 워렌 그 상원의원 본인만 알 테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물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카멜라 해리스도 나오고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도 나오고 카멜라 해리스는 뭐 상원의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했었던 그런데 주말에 또 그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 좀 극좌 쪽에 많이 속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임을 해야지 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수잔 라이스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이렇게 그 선출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맷집에 몇 개월이지만 견딜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을 효율적으로 카멜라 해리스처럼 두드릴 수 있겠는가. 대통령 후보가 두드리지 못하는 정말 두드려 패는 게 부통령 후보가 하는 일이잖아요. 미국 선거에서는 특히 막바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가 지역구인 하원 의원도 있고 한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가 아니라 연방 상원 의원을 빼고는 다른 그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거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에요. 전부 남자 이름은 오르지 않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이 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경쟁이잖아요. 당 내부에서 그게 참 나중에 혹시 조금이라도 그 상체기가 난다면 문제인데 하는 아프리칸 워먼의 서로 경쟁에서 누군가 화이트 피플에 의해서 이제 선택이 됐다 하는 이게 이제 그 조금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는데 지금 보면은 네이실버가 조사하는 것과 538이요. 그리고 Real Clear Politics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뭐 그 사이에 퀴니피악도 있고 라스무센도 있고 공화당에 아주 좋게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538과 네이실버 그리고 이제 그 Real Clear Politics를 보면은 Real Clear Politics를 보면은 최근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시작한 뒤에 여론이 몇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네이실버의 이 그 538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디어 이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그
린지 그레이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화당에서 어쨌든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잖아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가 하원에서 해냈고 민주당이 해내고 3개월 뒤에도 공화당이 통일된 것 없고 공화당과 민주당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고 그 뭐 시행 가능성조차 불투명한데도 딱 그 발표를 해버리고 미치 매코넬도 위험하다는 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조차도 지금 그 11월 달 그 선거에서 켄터키에서요. 이게 그 애매하다. 수잔 콜린스는 뭐 당연히 메인주에서 지금 힘들고 있고요. 그 밖에도 공화당에서 지금 그 상원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의석이 전문가들이 볼 때 확실히 확보된 게 그 100명이잖아요. 100명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52명. 그런데 민주당이 45석을 확보를 했고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한 석 많은 46석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보다도 더 늘었어요. 지금 애매한 곳이 해서 9군데가 지금 격전지인데 연방 상원 의원 선거 이 가운데서 한 군데만 빼고는 다 공화당이 지금 의석을 갖고 있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다. 상원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마음도 조급해지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공화당과 달리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고 공화당에서도 슬슬 대통령에게 고개를 치켜드는 그런 의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복음주의에서 가장 그 큰 지지를 받았었던 뭐 제리 파웰 주니어 글쎄요, 이 제리 파웰 주니어 총장 같은 경우도 리버티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에 있는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총장 같은 경우도 보통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고 또 조용히 일을 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남은 얼만큼 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지 일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난주에 결국은 이 사진들이 물러나셔야지 안 되겠습니다. 뭐 얼만큼 기간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 총장직에서 떠나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트에서 파티를 하는데 블랙워러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잔을 들고 있는데 와인처럼 보이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본인은 블랙워러라고 하고 리버티 유니버시티 학생들은 술 마시면 안 되고 옷도 굉장히 단정하게 입어야지 되고 본인은 그 젊은 여성 허리에 이렇게 팔을 감싸고 그리고는 나중에 해명을 할 때 그 지역 방송국과 인터뷰를 할 때 내 와이프의 어시스턴트인데 이 여성이 지금 임신을 해서 옷이 다 끝까지 안 올라가 내가 그걸 흉내낸 거야 하고 이 여성도 똑같이 짚어내리고 이 리버티 복음주의 가장 큰 복음주의 대학교 영향력도 원 오브 더 영향력 있는 대학교의 그 총장이 본인도 짚어내리고 배도 다 올리고 이런 사진을 본인이 올렸어요. 소셜미디어에. 그랬다가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내리고 공화당에서도 엄청 비난을 했고 바로 이 사람이 리버티 대학교의 총장 자리를 내려온 것이 대통령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게 너무 중요하죠. 대통령이 리버티 유니버시티 가서 연설도 했고 항상 대통령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서고 그리고 이제 이 제리 파웰 주니어가 어떤 일도 했었냐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샌버나디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다 남 안 보이게 총을 가지고 다니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대통령이 하는 얘기 또 총기협회에서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무슬림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총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그 안 보이게 컨실드 된 그런 총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체도 굉장히 비난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복음주의 대학교의 총장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학생이 154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 아니에요. 변호사거든요. 사업을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대통령을 항상 보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을 때도 일찌감치
지금이 아니라 봄부터 학생들 학교로 돌아와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총장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일단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나느냐, 그건 또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리마인드를 매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뉴스가 하도 많아서 이런 뉴스는 전해드리지도 못했거든요. 대통령과 제리 파웰 주니어가 친하니까 언젠가는 대통령의 픽서인, 지금은 대통령과 원수가 됐지만 대통령의 총알바지라도 하겠다고 했던 마이클 코헨이, 제리 파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SOS를 해서 또 다른 사진을 막아줬답니다. 또 다른 사진, 이번에 이제 짚어내리고 하는 거였는데, 그 사진도 마이클 코헨의 증언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서만 사진을 구태여 교환해야 된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세상에 공표되지 않게 내리게 하는 일을 대통령의 픽서인 마이클 코헨이 해줬다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 제리 파웰 서울가 처음으로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를 만들고,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70대 초반에 돌아가시면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 2명에게 딱 관리를 나눠준 거죠. 이 리버티 대학교는 이 제리 파웰 주니어에게, 그리고 조나단인가요? 네, 조나단 또 다른 아들에게는 학교 옆에 붙어 있는 교회를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누구에게 누구에 줬는데, 이 제리 파웰 주니어는 학교를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스포츠 팀을 유치를 했고요. 광고 같은 것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는 이제 팬시한 그런 건물 짓고 기숙사 짓고 해서 세계에서 유학생들 받고 해서 학교를 숫자도 또 재정도 더 아버지 때보다 단단하게 해놨죠. 그에 비해서 이제 조나단이라는 아들은 목사거든요. 이 아들은 그렇게 파웰 주니어처럼 앞장서서 일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에서의 리더십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현대 자동차 관련 뉴스,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생활을 굉장히 단순하고 간소화하는 미니멀리스틱 이런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로 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조사를 보고 있는데요. Study Finds라는 그런 조사를 보고 있는데, 지난 5개월 동안에 모든 비를 다 내는 것을 중단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26%는 셀폰 빌이나 케이블 빌을 못 낸 적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5%는 이제, 그렇죠.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니까 좀 다르겠네요. 넷플릭스 가장 필요한 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봇이라는 데서 주도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끊는 거예요. 많은 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어떠한 추세인 것이고, 그런데 오늘 악시오스가 보도한 것을 보니까 부자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투고를 하는 이런 것이 조금 돈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많답니다. 외식을 좀 더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빅 사이언스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밖에 나가서도 먹는 거나 투고하는 거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 부자의 4분의 3 부자의 4분의 3 정도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기간 동안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먹는 거죠. 어디 가서 쇼핑을 할 것도 아니고 쇼핑할 의욕도 없고, 쇼핑을 해서
뭐 어디에 손님을 초대를 하기 위해서 가구라든가 작은 액센트 같은 그 퍼니처를 살 일도 없고 옷 입고 나갈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류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31.7%의 성인 수입이 연방 그 최저 빈곤선의 130%는 되는 사람. 연방 그 빈곤선이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연방입니다. 주는 주마다 다르죠. 주택값이 다르고 뭐 유틸리티 값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4인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1,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31,600달러, 31,590달러니까. 그래서 이것의 130%를 그 버는 사람, 가정의 수입, 그런 사람 그 130%나 아니면 조금 덜 버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성인들이 밖에 나가서 많이 먹었고요. 그런데 이제 36.4% 그 이상을 버는 사람, 말하자면 연방 최저 그 기준 4인 가족으로 31,590달러에서부터 85,000달러 이 정도를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연방 기준보다 못 버는 사람은 훨씬 적게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밖에 나가서 못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도요. 무슨 작은 스몰 뭐 맘앤팝 레스토랑에 간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체인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나 그런 곳을 많이 가는데, 그것은 역시 이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맥도날드 같은데 잘 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본인이 사진 않지만 사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다잖아요. 그 뭐 빵은 빼고 고기만 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큰 데는 뭔가가 이렇게 그 체계화돼 있으니까 안전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또 다른 추세는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는데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어떻게 하겠어 하는 발표를 했더니 미국에서도 크게 보도를 하거든요. 이거 두 가지라고 봐요. 우선 추세이기도 하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각 회사의 스폰서 광고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두 가지가 겹쳐져서 뉴스가 다 된다고 보는데, 뭐 월스트리트저널 모든 군데서 다 발표를 하는데 그 이름 자체가 그 아이러닉이 아니라 아이오닉이라고 하는데, 이 왜 아이오닉인가? 그 유니크 뒤에는요 유니크에서 오닉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앞에는 이온이라는 게 전기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이온이잖아요. 해서 이온과 우리 현대는 너무 특별해, 너무 유니크해 해서 그 아이오닉으로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현대자동차가 무슨 뭐 멀세디스 벤츠가 있고 BMW가 있고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있고 무슨 뭐 프랑스의 무슨 자동차가 있고 하지만 또 저가 자동차에서 요즘은 고가도 많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큰 자동차 회사는 전기 자동차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까지 아주 원대한 꿈을 갖고 2025년이 되면은요, 현대가 지금 희망하기를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10%를 차지하겠다, 우리가. 그리고 정말로 그것도 더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그 자동차를 만드는 세 번째 메이커가 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어딘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메이커가 될 거야. 뭐 짐작은 되네요. 그렇게 현대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주 자세히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첫 번째 모델이 그 아이오닉 모델이 내년에 나오는데, 내년에 나오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2022년도에는 세단이 나오고, 내년에 나오는 것은 크로스오버겠네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세단이 나오고 2024년이 되면은 또 SUV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현대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아주 분명한 거죠. 석탄, 그리고 무슨 뭐
무슨 막 아무튼 오염을 내는 것은 이제는 아닌 거죠. 늦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쪽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직업을 찾는 수밖에 없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자동차도 이미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중국 관련 중요한 뉴스들 종합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말에 이제 그 미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는데 그 관련이 됐었던 뭐 홍콩 경찰 커미셔너라든가 이런 사람들 딱 그 11명을 집어서 미국에 오지도 못하고 미국에 있는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이 홍콩 보안법 이후에 중국이 관리를 하게 되니까 미국은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표시죠.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이 11명입니다.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1명,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어떠한 그 재단의 사람. 그래서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테드 크루즈라든가 텍사스의 상원의원 마크 루비오, 또 그 플로리다 그 밖에 이제 그런 의원들이고, 그리고 미국 재단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다 민주주의 이런 말 들어가는 재단이에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그리고 뭐 National 그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뭐 이런 형태로, 또 Freedom House가 있고 Human Rights Watch가 있고, 또 공화당 뭐 인터내셔널 그 공화당 연구소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지난달에 방문 금지하도록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 테드 크루스와 금지령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완전히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니까 뭐 지금 농담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 사이에선 반응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한 명도 이 명단에 넣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중국은 그 지미 레이라고 천안문 사태 이후부터 홍콩으로 넘어와서 신문사를 하면서 뭐 애플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비난해 왔던 바로 그 사주와 아들 2명, 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체포했는데 외국과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이 유죄가 되면은 이제 그 최고 그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대만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갔습니다. 미국이에요. 대만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이 크게 이상하지는 않으나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은 지금 대만과 중국과 협상할 때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다정한 것처럼 하다가 또 대만에 무기도 팔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오고 중국과 관계가 약간 개선될 때 오히려 대만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성이라는 거죠. 오늘의 미국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